자, 15일차 수업을 기억하신다면 제가 그리드에 애들을 달아서 모두 점으로 바꿔서 수업을 진행했다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복사된 박스들을 모두 위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애들을 달아주지 않은 경우에는 복사된 박스들이 엉뚱한 곳을 바라본다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오늘 강의를 기점으로 엉뚱한 곳을 바라봤다는 표현은 더 이상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붙는 게 맞는 거예요. 자, 뭐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노말 때문이었답니다. I really appreciate CJWiki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create the Korean version of Joy of Vex. Thank you very much. 모든 랭글러를 위하여 TWA 후디니의 정석과 함께하는 조이 오브 엑스 16일차 강의에 오신 모든 랭글러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수업에 이어 카피트 포인트를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업에는 P 스케일과 스케일을 다뤄보았는데요. 오늘은 노멀라이즈와 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를 하고 나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만 감각이 와닿지 않는다면 이해가 될 때까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노멀과 업을 활용한 이번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면 17일차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게 될 쿼터니언에 대해 이해를 못하게 되실 수도 있답니다. 오늘 강의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꼭 뉘앙스를 이해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해볼게요. 자, 우선은 새로운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러버 토이 하나 꺼내줄게요. 그리고 점을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드 하나 만들어줄게요. 이 그리드는 사이즈 2,2 그리고 로우와 컬럼도 2로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그리드가 나올 거고요. 점은 0,0,0으로 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치뷰트 랭글 하나 꺼내주고요. 자, 이 밑에는 카피 투 포인트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버 토이를 카피 투 포인트의 첫 번째 인풋에 넣어줄 예정이고요. 자, 우선은 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결과 보겠습니다. 자, 점에 러버 토이가 잘 붙었어요. 카피 투 포인트의 결과가 잘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의문이 안 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러버 토이를 그리드에 붙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리드는 총 4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한 결과와 제가 생각한 결과가 맞는지 한번 보세요. 자, 어떤가요? 제가 생각할 땐 굉장히 잘 붙었어요. 제가 원했던 결과가 맞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이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길 바라시나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시 이 녀석을 add에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치빌 랭글을 add 밑에 연결을 해줄게요. 그러면 점에 대한 정보를 어치빌 랭글에서 꾸며줄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러버 토이는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나요? 만약 이곳이 0이라면 자, 이와 같이 지축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자, 이 녀석을 벡터로 한번 써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0,0,1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 값을 이곳에 입력을 해볼 거예요. 뭐라고 입력을 할 거냐면 어치뷰트 노말은 0,0,1이다 라고 입력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어치뷰트 랭글에 이곳에 어치뷰트 노말은 0,0,1이다 라고 써볼게요.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어떠한 결과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숫자를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0,1,0으로 바꿔볼게요. 자, 결과 보기 전에 자, 지금 우리의 러버 토이는 원점을 기준으로 X축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포인트가 가진 노말의 정보가 0,1,0이 된다면 자, 노말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겠죠. 그렇다면 러버 토이는 자, 90도 꺾어서 머리가 이쪽에 있을 거고 배가 이렇게 있을 거고 팔이 이런 식으로 달려서 위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결과 한번 볼까요? 결과 보겠습니다. 자, 러버 토이가 위를 바라보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아마도 그리드에 연결을 해줬을 때 왜 러버 토이가 다 위를 바라보고 있는지 유추가 가능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곳에 1,1,0이 쓰인다면 러버 토이는 어디를 바라보게 될까요? 자, 프론트 뷰포트로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자,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1. 자, 이와 같은 방향으로 노말이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러버 토이는
이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될 거랍니다. 결과 한번 볼게요. 자, 로봇 토이가 향하는 방향이 바뀌는 걸 확인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그리드를 한번 봐볼게요. 자, 지금 이 그리드는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노말에 대한 정보가 따로 표현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노말을 달아준다면, 자, 포인트 노말로 달아줄게요. 이때 노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직 위로 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0,1,0, 0,1,0, 0,1,0, 0,1,0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이제 왜 로봇 토이가 위를 향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렇다면 카피트 포인트에서 이 부분을 체크 해제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노말에 대한 정보가, 자, 포인트 오리엔테이션스가 이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원본 녀석의 방향으로 붙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포인트 오리엔테이션스를 활용해서 로봇 토이가 어느 방향을 향할지 정의 내려줄 수 있다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방향에 대한 노말과 같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녀석이 있어요. 바로 업이라는 녀석이에요. 자, 이 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 다시 이 포인트로 돌아와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지금은 노말의 방향이 1,1,0이기 때문에, 자, 1,1,0 방향으로 로봇 토이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원본과 동일한 방향 0,1을 바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점이 가진 노말을 보시면 로봇 토이가 향하는 방향과 같다는 걸 이제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어치빗 업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답니다. 지금의 조건에서 어치빗 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 로봇 토이는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나요? 자, 0,1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0,1을 바라보는 로봇 토이의 머리가 굳이 이쪽에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가 이쪽에 있다면, 자, 몸통이 이런 식으로 있고 다리가 이렇게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0,1을 바라보는데 머리가, 자, 아래를 향하고 있다면, 자, 이만큼 회전해서, 자, 뒤집힌 형태로 로봇 토이가 존재할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한 번만 더 말해볼게요. 만약에 로봇 토이의 머리가 이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자, 이렇게 회전을 해서 머리가 이렇게, 몸통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표현이 될 거랍니다. 자, 이때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와 같은 방향이 우리가 이용하게 될 어치빗 업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애드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두 번째 인풋에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애드에는 X축, Y축을 기준으로 원운동을 하는 포인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때 원점으로부터 포인트까지의 방향을 어치빗 업에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 로봇 토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애드로 점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1,2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치빗 랭글 만들어 줄게요. 자, 보시면 원점으로부터의 포인트까지의 벡터를 dir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자, 이곳으로 넘어올 정보인 노멀라이즈드 된 dir을 nomdir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자,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포인트가 가진 위치 그 자체가 어치빗 dir은 어치빗 p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자, 원점으로부터의 위치이기 때문에 어치빗 p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벡터 어치빗 nomdir은 normalize 어치빗 dir 해주면, nomdir은 dir이 normalize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 벡터로서 의미를 가지겠죠. 자, 보시면 dir이라는 어치빗이 있고 nomdir이라는 어치빗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정보를 이곳에 불러올 거예요. 자, 두 번째 인풋에 연결해 주고요. 자, 불러올 정보를 벡터 get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포인트 펑션으로 정보를 불러오면 되겠죠. 두 번째 인풋에서 nomdir을 불러올 거예요. 0번 점이겠죠. 자, 이때 불러온 get은, 자, 벡터 어치빗 get은 get이다 라고 해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이곳에서 만들어준 nomdir과, 자, 어치빗 get의 값이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get을 attribute up에 넣어볼게요. 자, 이 녀석을 켜둔 상태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attribute up은 get. 결과 볼게요. 자, 어떻게 됐나요? 이 포인트가 향하는 방향으로 머리가 기울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만들어준 노말의 방향 0,1을 바라보면서 머리는 업벡터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만약에 이 점이 이곳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0,1을 바라보면서 머리는 자, 노멀라이즈가 됐겠죠. 이쪽을 향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러버 토이가 회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포인트의 위치를 바꿔볼게요. 자, 포인트의 x 값을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포인트가 향하는 방향으로 머리의 위치가 바뀌고 있어요. 만약에 높이 값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만들어준 포인트를 따라 머리가 이동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 포인트가 x, y를 기준으로 원운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러버 토이가 이쪽을 바라보면서 뱅글뱅글 돌겠죠? 자, 한번 원운동을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x 값에는 코사인 달러 f, 그리고 y 값에는 사인 달러 f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느릴 거기 때문에 곱하기 5 해줄게요. 이 녀석도 곱하기 5 해주겠습니다. 자, 한번 플레이해서 결과 볼게요. 자, 지금 이 상황을 해석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점을 가지고 있고 어치블 랭글에서 노말의 정보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업벡터를 만들기 위해서 포인트를 하나 생성을 해줬는데, 자, 이 녀석은 원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정보를 업벡터에 넣어줬습니다. 이때 러버 토이를 이 점에 카피투 포인트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줬어요. 자,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여러분께 말한 노말의 방향과 업벡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떤가요? 이 점이 가지고 있는 노말의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점이 x 지축으로 이와 같이 원운동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자, 상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러버 토이가 위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머리는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할 겁니다. 자,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어치블 랭글에서 바라보는 방향을 바꿔줄게요. 0,1,0 그리고 회전하는 방향을 자, x와 y가 아니라 x와 g에 대해서 회전하도록 해주겠습니다. 자, 복사해주고 이쪽에 붙여 넣을게요. 그리고 이 녀석은 딜리트 채널 0 써주고요.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좋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만약에 반대로 되길 바란다면 이곳에 마이너스, 그리고 이곳에도 마이너스 써주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노말의 방향, 그리고 업벡터. 자, 지금 미리 17일차에서의 이야기를 조금만 해드릴게요. 우리는 쿼터니언이라는 것을 배워내야 해요. 다음 시간에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개념이 나옵니다. 방향에 대한 개념과 회전의 정도에 대한 개념을 활용해서 물체의 움직임을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이 정도까지만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이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 뉘앙스를 알고 계셔야 쿼터니언을 이용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이제 조이 오브 X 본문으로 슬슬 들어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곳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녀석을 만들기 위해서 박스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박스. 자, 그리고 셀렉트 모드를 선택하시고요. 포인트로 셀렉트가 되어야 됩니다. 이 녀석들을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E 눌러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디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Y 값 0.5, G 값 0.5 해줄게요. 자, 그럼 이와 같이 비슷한 모양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우선은 신뷰에서 ESC 누르시면 자, 뷰 모드로 바뀌는데요. 자, 성가시다면 그냥 비어있는 에디트 하나 더 달아줄게요. 자, 선택된 게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사라지겠죠? 좋습니다. 이 밑에 널 달아주고 여기서부터 작업을 시작해볼게요. 자, 이 녀석은 색깔 검정색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제가 에디트를 2개 붙인 이유가 뭐냐면요, 자 보시면, 자 하이라이트 포인트라고 이렇게 4개가 선택이 되어 있죠. 만약에 이 에디트를 안 붙였다면, 자 이 널에서도 하이라이트 포인트가 있어서 작업하는 중간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전 이게 귀찮아서 자 비어있는 에디트 하나 달아줘서 하이라이트 포인트 없게 만들어준 겁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새로운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박스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와 같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색깔에 대한 작업부터 먼저 해줄게요. 자, 보시면 이와 같은 식을 써주시면 되는데, 프리미티브 랭글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치빗 랭글. 자, 런어버는 프리미티브로 할게요. 그리고 어치빗 CD는 어치빗 노멀. 자, 이와 같이 색깔이 표현된 게 보이시죠? 그런데 자 보시면 이곳에 검정색으로 표현된 구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어치빗 노멀이 음수이기 때문에 색깔로 표현되었을 때 자 이렇게 검정색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치빗 CD가 0보다 작다면 어치빗 CD는 0.1이다 라고 우선 써줄게요. 자, 이 부분 안 쓰고 한번 해볼게요. 결과 볼까요? 자, 이 녀석은 효과가 있는데 나머지는 효과가 없죠. 자, 이 앞에 민이라고 써줄게요. 자, 이렇게 써주면 어떤 효과가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벡터의 정보가, 예를 들어서 벡터 k는 마이너스 1, 0, 2라고 했을 때 민 k는 자, 이 중에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치빗 n을 한번 써본다면, 자, 이 녀석은 1, 0, 0일 거고, 이 녀석은 0, 1, 0일 거고, 이 녀석은 0, 0,1이겠죠. 자, 반대로 이 녀석들은 자, 글쎄요, 마이너스 1, 0,0일 거고요. 이 녀석은 0, 마이너스 1, 0일 거고요. 이 녀석은 0, 마이너스 1일 거예요. 이때 어차피 CD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정보 중 가장 작은 값 마이너스 1이겠죠. 이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면 그때의 색깔은 0.1이다 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이러한 모양으로 한번 바꿔줄게요. 자, 이제 보시면 셀렉트 버튼을 누르시고요, 드래그 해주셔서 이 4개의 포인트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 포인트를 선택하실 때는 이곳에서 포인트 선택해 주시고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알파벳 E 눌러줄게요. 그럼 에디트가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서 스케일에 Y 값을 0.5 그리고 X 값을 0.5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널 달아주시고 여기서부터 작업을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선은 씬뷰 클릭하시고 ESC 누르시면 다시 뷰 모드로 볼 수 있는데요. 자, 널을 달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노랗게 포인트가 보이죠. 자, 인포메이션을 한번 본다면 자, 하이라이트 포인트가 이렇게 4개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게 귀찮을 수 있기 때문에 에디트 노드를 하나 더 달아주겠습니다. 자, 그럼 선택된 게 없기 때문에 이제 하이라이트 포인트가 사라질 거예요. 자, 이 녀석의 결과로는 하이라이트 포인트가 4개가 있고요. 자, 비어있는 에디트를 달아줬기 때문에 더 이상 하이라이트 된 녀석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작업을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녀석을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이제 그리드 꺼내서 카피트 포인트로 붙여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잠시 그리드 말고 러버 토이 꺼내서 이야기를 잠깐만 더 해볼게요. 자, 러버 토이를 보시면 애초에 지오메트리를 만들었을 때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0,1의 방향을 러버 토이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얻은 이 결과가 출력이 되고 있을 텐데, 자, 카피트 포인트로 들어갈 때는 자, 물체의 모양에 관계없이 결과가 0,1을 향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카피트 포인트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러버 토이의 결과가 트랜스폼으로 인해서
자, Y축 방향으로 90도 회전이 됐다고 해볼게요. 자, 이 결과는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자, 이쪽을 보는 것 같지만 만약 우리가 카피 투 포인트에 넣는다면 자, 이 결과, 이 상태가 0,0,1을 바라본다고 가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아까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버토이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카피 투 포인트에서 실제로 이용이 되는 이 결과는 자, 이 상태 이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0,0,1을 바라보고 있다고 가정하고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드가 있고 노말이 0,1,0이라면 자, 이와 같이 연결해줬을 때 자, 이 결과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0,1,0에 의해서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그러면 로버토이는 자, 얼굴이 이쪽을 바라볼 거고요. 날개가 이런 식으로 돼서 몸통이 이렇게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해가 가셨나요? 자, 절대로 로버토이가 여기를 보고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카피 투 포인트에 들어가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턴 어떤 결과이든 간에 0,1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을 거고 이 상태로 카피 투 포인트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리드에 이 녀석을 넣어 볼게요. 자, 그리드가 가지고 있는 노말 한번 볼까요? 자, 포인트 노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두 위를 바라보고 있죠. 자, 이 방향이 G축 방향이고 이 방향이 X축 방향이죠. 자, 이 녀석이 느낌적으로 이곳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은 관련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얻은 결과가 0,0,1 방향으로 있다고 가정하고 카피 투 포인트에 넣는 거예요. 노말이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올려서 이와 같은 방향으로 모든 포인트에 복사가 될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카피 투 포인트. 자, 복사해줄 물체 넣어주고요. 포인트 넣어줄게요. 결과 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준 이 녀석이 90도 세워진 느낌으로 붙은 게 보이시나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지금까지의 내용이 여기까지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리드의 정보에 어치빗 업이라는 녀석을 정의를 내려줄 거예요. 셋 펑션으로 벡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줄 건데 자, 사인스가 있고 코사인스가 있죠. 자, 이거 뭔가요? 원운동에 대한 내용이죠. 자, add로 한번 자, 표현을 해볼게요. 자, x의 사인 달러 프레임 쓰겠습니다. 자, t 쓰면 너무 느리기 때문에 프레임으로 쓸게요. 그리고 여기도 코사인 달러 프레임. 자, 이 녀석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이 녀석도 좀 많이 느리네요. 자, 곱하기 10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곱하기 10.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원운동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원운동을 하는 어치빗 업을 만들어준다면 이와 같은 방향으로 포인트가 이동을 할 때 자, 이런 식으로 가리키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말의 방향은 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어치빗 업의 내용이 원운동을 한다면 여기서 만들어준 결과는 카피 투 포인트에 의해 회전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정보를 가지고 어치빗 랭글의 정보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치빗 랭글 꺼내주고요. 자, 노말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벡터 어치빗 업은 포인트 펑션 1, 자, 이 포인트의 위치 정보겠죠. 포지션 0. 자, 연결해 줄게요. 그리고 결과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회전하고 있죠. 그런데 자, 얘네들의 크기가 너무 좀 따닥따닥 붙어있는 느낌이 들어서 자, 어떻게 해주면 사이즈를 줄일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저는 어치빗 P 스케일은 0.1이라고 0.8이라고 해볼게요. 자, 사이즈가 줄어들었죠.
조금 더 작게 만들어 볼까요? 0.6. 좋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이해가시나요? 얘네들이 왜 회전을 하고 있나요? 자, 업벡터로 만들어줄 이 녀석이 원운동을 하고 있고, 이때 발생하는 방향 벡터를 업벡터에 넣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와 같이 노말의 방향이 있고, 어치비트 업이 이와 같이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물체가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식을 써주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식을 써야 되네요. 자, 메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여기에 써줄 건데요. 자, 이곳에 들어가는 변하는 값, 이 값에 대해서 이와 같이 꾸며줄 겁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시간에 각각의 포인트에 포인트 넘버를 더해줬어요. 자, 시드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 넘버가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0.1을 곱해준 그 값이 t가 될 거고요. 이 t가 사인 안으로 그리고 코사인 안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자, 0.1, 0.2 이와 같은 숫자는 채널 펑션으로 써주면 더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값을 조절해 줄 수 있으니까요. 자, 우선은 여기까지 한번 써볼게요. 자, 이 내용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치뷰트 랭글. 자, 식을 써볼 건데요. 우선은 벡터 어치뷰트 업이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 값은 셋 펑션에 의해서 벡터가 정해질 거예요. 사인 t, 0, 코사인 t. 자, 그런데 t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죠. 플롯 t는 어치뷰트 타임. 자, 여기까지만 해도 작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t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변형을 주기 위해 t를 좀 꾸며줄게요. t는 앞으로 더해질 겁니다. 어치뷰트 pt 넘에 의해 더해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pt 넘은 인티저의 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작은 값으로서 채널 플롯 옵셋. 자, 옵셋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옵셋을 1로 두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옵셋이 1이기 때문에 굉장히 값이 큰 편이거든요. 값을 낮춰보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보이시나요? 어떤 느낌적 차이가 나타나는 게 보이세요? 자, 뭔가 배열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이 일렬로 효과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그리드가 가진 포인트 넘버가 0, 1, 2, 3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숫자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처럼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옵셋 값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자, 간격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게 느껴지시나요? 자, 간격이 넓어지고 있고 간격이 좁아지다가 자, 이제 다른 큰 간격이 만들어졌죠?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좋습니다. 이제 뭐 해볼 거냐면요. 이곳에 있는 t의 값을 d를 활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조금 전에 모든 포인트에 t에 대한 변수를 만들어줄 때 pt넘이 활용돼서 이와 같은 형태의 배열의 느낌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자, 원점으로부터의 각 포인트까지의 거리로 구해줄 거기 때문에 자, 이곳을 중심으로 어떠한 반경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작업이 될 거예요. 자, 한번 이 부분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곳에 어치뷰트 pt넘을 d로 바꿔줄게요. 그런데 d에 대해서 정의가 아직 되어 있지가 않죠. 플롯 d는 랭스 펑션 어치뷰트 p.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효과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자, 옵셋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효과가 발생하는 주기가 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속도가 조금 느리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곳에 곱하기 채널 플롯 스피드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의 값이 올라간다면 회전하는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자, 5 해볼게요. 6 해볼게요. 자, 더 빠르게 회전하고 있죠.
좋습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방금 만들어준 t를 attribute p.y의 값으로서 활용을 해볼 거예요. attribute p.y는 앞으로 attribute p.y에 더해질 겁니다. 그런데 sin 펑션 t를 활용해 볼게요. 자, 우선은 이 결과로 확인을 해보고 어떻게 꾸며줄지 정해볼게요.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양탄자처럼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럼 이곳에 곱하기 2를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는 상상을 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반경으로 물결이 치고 있다면 사인 펑션 안에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간격이 좁아질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은 혼란스러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곱하기 2가 아니라 곱하기 0.5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간격이 늘어나겠죠? 자, 한번 결과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기 때문에 속도를 좀 줄여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곱하기 0.5 해볼게요. 자, 폭이 넓어진 게 보이시나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곱해질 이 값은 뭘까요? 높이의 변화 차이가 커질 거예요. 이곳에 곱하기 2를 해준다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폭이 2배 커질 겁니다. 곱하기 2. 그리고 이 폭을 줄이고 싶다면 곱하기 0.5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곳의 스피드를 우리가 조절해 줄 수 있겠죠. 4 해볼게요. 자, 조금 더 빨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사실 오늘 배운 내용 attribute normal과 attribute up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자, 이 코드를 쓰는 과정은 결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코드를 쓰면서 어려웠던 과정은 제가 생각할 때 니어 포인트, 어레이를 다뤘던 그 시점쯤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5일차, 16일차, 17일차에서는 새롭게 다뤄야 될 펑션과 컨셉들이 조금 어려울 뿐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제는 강의가 짧게 나오는 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답니다.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마음이었길 바라고 있고요. 다음 시간 17일차. 사실 정말 저도 걱정입니다. CC위키님께서 아마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가르칠 때 이 항목에 대해서는 그냥 쫙 말해버리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분량이 많답니다. 분량도 많고 새롭게 다뤄야 될 펑션도 많아요. 그래서 당장 내일 업로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도움이 될 만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오늘의 내용 노말, 업에 대한 뉘앙스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17일차에서 새롭게 배우는 내용을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잔소리는 여기까지. 오늘도 고생 진심으로 많으셨습니다. 모든 랭글러를 위하여.